새벽의 요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꼭 쥔 채 아버지의 침상 곁에 앉아 있었죠. 숨이 점점 가빠지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이건 꼭 너희 셋이 같이 들어라. 그 순간 작은 녹음기 안에서 재생되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세 남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예감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녹음기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형제 모두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버리게 되죠. 아침 햇빛이 흐린 겨울 하늘을 통해 들어오던 날, 세 남매는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손등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죄책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어요.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은 팔을 잡아들이며 아버지, 천천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지연을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형제들은 접수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각자의 핸드폰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일에 늦을까 걱정하는 민수, 고객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는 민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만 바라보던 지연. 어느 누구도 마음 편한 사람은 없었고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모두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은 아버지는 하얀 침대 시트를 손끝으로 만지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은 낯선 공간에 적응하려는 듯 하면서도 한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지연은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죠. 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소보다 먼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건 낮고 떨리는 한마디였어요. 내가 짐이 된 건 아니겠지? 그 말은 세 남매의 가슴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고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잠시 뒤 민수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먼저 일어나겠다 말하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도 곧이어 전화를 받으며 퇴근 시간을 계산하듯 움직였죠. 결국 지연만이 아버지 곁에 남아 이불을 고르고 물컵을 채웠어요. 아버지는 지연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형제들은 방문 일정을 서로에게 미루며 이번 주말쯤 오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속에는 돌아오지 못할 약속이라는 느낌이 희미하게 묻혀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아버지가 혼자 남자 방 안의 적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 견뎌야겠구나. 그날은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세 남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첫 페이지가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몇 주가 지나자 세 남매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민수는 회사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민호는 거래처 미팅으로 하루 종일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도 막상 주말이 되면 각자의 이유로 방문을 미뤘어요. 지연만이 약속처럼 요양원을 찾았고 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지연이 오지 않는 날이면 아버지는 창가에 의자를 두고 앉아 멀리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아이들이 왔는지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의 날은 공허한 기대만 남았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아버지가 식사 때마다 조용히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아드님들이 오실 거예요. 직원은 밝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미소 대신 흐린 눈빛을 보였어요. 그 즈음 민수와 민호는 서로에게 아버지 소식을 떠넘기듯 묻기 시작했어요. 너 이번 주에 갔다 왔지? 아니, 형이 갔다 온 줄 알았는데? 둘의 대화는 점점 책임을 넘기는 형태로 굳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일이 더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연은 형들에게 연락하며 아버지가 많이 기운이 없으셔라고 말했지만 형제들은 이번 주만 좀 바쁘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형들도 마음은 같은데 상황이 바쁜가 봐요.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벽시계를 자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보이는 행동이었죠.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아버지의 마음속 빈자리를 더 크게 울렸습니다. 지연이 방문한 날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나는 괜찮다. 너라도 와주니. 그 말은 담담해 보였지만 지연은 그 속에 담긴 고독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형제들의 방문이 줄어들수록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는 지연에게 아버님이 요즘 더 외로워 보이세요라고 귀띔했어요. 지연은 마음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혼자서 모든 걸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잠들기까지 한참을 눈 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조심스레 적기 시작했어요. 그 글씨는 떨리고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 그 메모를 넣어두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간 알겠지. 그날 이후 아버지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만의 단단함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형제들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지연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무언가를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재빨리 녹음기를 감추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행동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버지가 혼잣말을 하며 녹음을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요양원 간호사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따님, 아버님이 요즘 자주 녹음을 하세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지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무언가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며칠 뒤 지연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포장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고 옆에는 꼭 나중에 들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들고 침대 곁으로 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나중에 꼭 필요할 거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이후로
아버지는 더욱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 말하고 싶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듯한 망설임이 계속되었죠. 지연은 형들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어요. 괜찮을 거야. 아버지 원래 예민하시잖아. 두 사람의 태도는 여전히 가벼웠고 이 상황의 의미를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연이 다시 요양원에 들른 날, 아버지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서둘러 손을 포개며 녹음기를 덮었어요. 그 손짓에는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집에 돌아와 녹음기의 의미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미리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왜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으려 하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녹음기에는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진심은 형제의 인생을 뒤흔들 파도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연이 요양원에 도착한 날, 병실 앞 복도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몇몇 직원들은 서로 짧게 지시를 주고받고 있었죠. 지연은 급히 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지연은 다급히 손을 잡으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손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연을 불러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위독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무겁게 떨어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민호야 아버지 위험해. 빨리 와야 해.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와 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그동안 미뤄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드러난 듯 했어요. 병실에 들어선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고 민호 역시 침대 곁에서 손을 모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빛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며 약하게 눈을 깜빡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침대 주변에 모여 조용히 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모두 자신이 아버지에게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죠. 한때 아버지에게 의지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마음속에서 깊은 후회가 치솟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나 봐.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며 병실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용히 말했죠.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떨궜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았고 민호는 손등을 꼭 움켜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형제 모두 자신이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녹음기. 그 한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지연은 즉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병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마지막 힘을 모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꼭 들어라.
그 말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고 형제들은 그 순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에는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리만 남았어요. 민수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다가올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형제들의 삶을 흔들 진실의 문이 곧 열릴 거라는 것만은 분명했죠. 병실 안의 공기는 더없이 고요했어요.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아버지의 약해져가는 숨을 대신하고 있었죠. 민수와 민호는 침대 양옆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동자는 흐릿해졌지만 새 남매를 바라보려는 힘만큼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희 왔어요 라고 속삭였지만 아버지는 작은 입술 움직임으로만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남겨야 할 말이 있지만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연의 손등을 두드렸어요. 녹음기. 그 한마디는 간신히 들릴 만큼 희미했지만 세 남매는 동시에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병실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를 집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그 작은 기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전달하려는 듯 했지만 입술은 떨리기만 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간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롭게 했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민호 역시 숨을 크게 들이쉬며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온 거지? 형제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받쳐 올리자 아버지는 그 손을 가만히 쥐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빛 속에는 따뜻함과 미련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 대한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 여기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천천히 움직였어요. 사랑한다, 내 아이들. 그 문장은 끊어질 듯 이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도 선명했어요. 세 남매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외면하고 미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아버지의 손끝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침대 가까이 다가와 아버지의 몸을 감싸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버지는 길고 얕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실 안의 의료 장비가 일정한 소리만을 내며 멈춘 듯 작게 울렸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며 슬픔을 견디고 있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 작은 기계 안에는 지금껏 누구도 듣지 못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이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저녁, 세 남매는 오래 묵은 짐처럼 마음 한구석을 누르고 있던 녹음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의 작은 기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민수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거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작은 잡음이 몇 초간 흘렀고 이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지연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 목소리는 생전보다 더 약했고 말끝마다 숨이 섞여 있었어요. 세 남매는 동시에 숨을 멈춘 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는 너희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워한 적도 없다. 그저 너희가 힘들까봐 내가 스스로 요양원에 가기로 한 거다. 그 한 문장은 세 남매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민수는 두 눈을 감으며 이마를 짚었고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연은 손등을 입에 가져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원망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짊어져 온 무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늘 애썼지 미안하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너는 늘 현실을 생각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다. 너를 탓한 적 없다.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말에 민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동안의 선택들이 모두 후회로 남아있던 그에게 아버지의 말은 예상하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지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연아, 내가 내 곁에 와준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참 큰 힘이 됐다. 고맙다.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희미해졌어요. 그러니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너희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 가장 좋았다. 그 마지막 문장은 힘겹게 이어졌고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끊어졌습니다. 녹음기는 삑소리를 내며 재생을 멈췄고 방 안은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손으로 눈을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괜히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네. 지연은 두 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작은 녹음기 하나가 세 남매에게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과 미쳐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전부 꺼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녹음이 끝난 뒤 거실은 오랫동안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는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잠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민수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이라는 이름에 매달리느라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민호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갔죠. 지연은 두 형의 사이에 앉아 녹음기를 손으로 감싸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내가 더 자주 갔어야 했어. 민수의 말에는 자책과 후회가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형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너무 현실만 보고 살았어.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두 형을 바라보며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형들 아버지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까봐 요양원에 가신 거잖아요. 그 말에 두 형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의 말은 위로이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후회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후회는 서로를 탓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믿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 민호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지연이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얼마나 더 외로우셨을까.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요. 아버지는 형들도 늘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원하신 건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거였네. 민호도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서로 탓하지 말자. 그리고 아버지가 바랐던 것처럼 함께 가자. 지연은 눈가를 닦으며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는 오랫동안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책임을 강요하는 말도 미움을 드러내는 말도 아니었죠. 그저 사랑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세 남매는 더 이상 예전처럼 멀리 떨어져 살지 않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어요. 서로의 감정을 외면했던 시간은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목소리는 녹음기 속에서 여전히 잔잔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세 남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실처럼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집에 모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가 늘 앉아 TV를 보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털 담요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죠. 세 남매는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며 각자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먼저 지연이 책장에 놓인 앨범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세 남매가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요. 아버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우린 왜 그걸 몰랐을까? 민호도 사진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어리기도 했고 커서는 각자 앞가림하느라 바쁘기도 했지. 지연은 다른 앨범을 펼치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늘 우리가 웃는 사진만 모아두셨네. 사진마다 담긴 아버지의 정성에 세 남매는 다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후회만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도 함께 담고 있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던 민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수첩과 오래된 볼펜이 들어 있었죠. 수첩 첫 장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모두 잘 살고 있어 고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 지키자. 서로 멀어지지 말고 자주 보자. 지연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오해가 조금씩 녹아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유품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중앙에 올렸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세 남매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 했어요. 민호는 사진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잘 지낼게요. 집을 나서기 전 세 남매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각자 바쁜 삶으로 흩어졌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말했죠.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자. 응, 그래요. 나도 찬성이야. 집 밖으로 나오는 길, 겨울 햇빛이 부드럽게 세 남매의 어깨 위에 떨어졌어요. 그 빛은 마치 아버지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듯 따뜻했죠. 그날 세 남매는 아버지의 부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사랑으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겠다는 조용한 약속은 세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